드라마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스리생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평도 있지만 또 다른 공감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6화에서는 사비와 남경 그리고 이영과제일까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람의 캐릭터는 정말 강하고 선명한데요. 일반 회사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함께한다면 정말 융화하기 쉽지 않아 보이죠. 6화에서 남경이 선을 넘는 장면도 볼 수 있는데요. 자신 환자에게 사비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 사비가 등장한 것인데요. 무척 당황하는 남경이었죠. 아무리 자신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환자한테 동기를 까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이건데요. 정말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어려운가 봅니다. 사비는 남경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아니라 이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유로 보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비는 환자를 대면하면서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다 보니 교수한테 혼이 나면서도 원망만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도원이 책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시간 낭비라며 팩폭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비는 개인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물론 직장에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더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사비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경과 더 부딪히게 되죠. 남경 또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FM 기질을 가진 캐릭터와 업무를 할 때는 자신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하는데요. 함께하는 협업 작업에서도 툭하면 실수를 해 사비에게까지 피해를 주죠. 사비는 당직에서조차 단일의 양보가 없는데요. 이영이 도원과 함께하고 싶어 당직을 바꿔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사비는 너가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알고 있다며 단칼에 거절하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제일과 남경이 당직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데요. 하지만 룰은 지켜져야 하는 거라며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어 보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 보이는데요.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던 두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들의 캐릭터를 알고 나면 이러한 상황은 예견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비는 하이빅스 비도 울고 갈 슈퍼 AI형 인간인데요. 손에서는 책을 놓는 법이 없을 정도이고 논문에서는 말이지를 달고 사는 친구입니다. 매일 밤 모든 산모들의 차트를 보고서야 퇴근을 하는데요. 그리고 5시 반에 열리는 스터디를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뛰어가는 별종이죠. 동기들에겐 외계인보다 더 신기한 답답한 모범생일 뿐입니다. 한번 정해진 일은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FM대로 흘러가야 직성이 풀리죠. 반면 남경은 잠은 포기해도 풀매는 포기할 수 없는 율제 최고의 패셔니스타인데요. 수술복을 입는 순간에도 명품 목걸이를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 외모를 중시하죠. 남경은 율제에 오면 흰 가운 휘날리며 병동을 휘어잡는 전공의가 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 환상이 깨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현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도시락을 개걸스럽게 먹고 냄새나는 의국 침대에서도 1초 만에 딥슬립하죠. 게다가 산모진통 소리에 교수님의 호통 소리까지 울기일보 직전입니다. 이영은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 종로율제의 레지던트 재수생이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그것도 빚 5천만 원 때문에 말이죠. 호화로운 유년기를 보내고 학창시절엔 전교 1등으로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제멋대로이죠. 특히나 그의 입은 제어 불가능한데요. 불합리하다 싶으면 언제든 먼저 내질러버리죠. 게다가 남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 목매는 의사에는 미련이 1도 없는데요. 그는 5천만 원만 갚으면 언제든 그만둔다는 생각에 늘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죠. 사실 가장 안타까운 캐릭터가 제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모르는 건 배우면 된다라는 자세로 선배에게 20번씩 전화를 걸죠. 심지어 자고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뛰고 또 뛰어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 스스로 좌괴감을 느끼죠. 제일은 결국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요. 남들처럼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 목만 해내자며 초음파에 집중하죠. 그리고 1년차 중에 최고의 초음파 전문가로 인정받습니다. 7화에서는 도원이 3일 동안의 휴가를 떠나는데요. 예고 영상에서 보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보이죠. 도원이 떠나 있는 동안 한층 더 성장하는 1년차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화에서 가장 큰 이슈는 명은원의 도원 논문 강탈이었죠. 도원은 율제에서 바쁘기로 따지면 거의 탑에 가까운데요. 서정민 교수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서정민 교수는 3월에는 마귀 할멈으로 통하다가 12월에는 전공의가 뽑은 올해의 교수가 되는 단짠 매력의 소유자인데요. 율제에서 산모나 수술이 제일 많은 산과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수이죠. 카페에 갈 시간조차 없어 믹스커피로 때우는 바쁜 병원 생활을 보냅니다. 5화에서인가 김준완 교수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99주 봉광현과 함께 인턴 동기로 추정되죠. 도원 또한 인생의 9화를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개인 생활은 단 일할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도원의 루틴에 대해 모르는 의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매일 아침 병원 구내식당에서 1등으로 아침을 먹는데요. 수술과 수술 사이에는 편의점 단팥빵과 커피 원샷을 때리죠. 수요일엔 테니스 그리고 금요일 밤엔 맥주 두 캔과 넷플릭스 보기가 그의 루틴입니다. 이러니 여자친구가 있을 리는 만무하죠. 이런 도원에게 명은원이 논문 공동작업을 제안했는데요. 도원은 자신도 일저자가 필요하던 차 2형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했죠. 그러나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명은원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공기선 교수는 명은원 논문 소식을 접했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요. 데스크에서 작업 중이던 도원에게 이저자된 거 축하한다는 인사까지 건넸죠. 알지도 못하면서 이저자 축하라니 공기선 잘못은 아니지만 정말 화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은원은 이들 앞에서 연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는 아마도 도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죠. 자신이 논문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도원 성격상 누군가에게 떠벌리고 다닐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은원은 철저히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들 얘기를 듣던 오이영은 분노를 참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도원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볼펜을 내리치는 일외에 없었죠. 문제는 내막을 모르는 공기선 교수가 도원에게 축하해주라며 수상 장소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여기에 오이영까지 함께 다녀올 것을 지시했죠. 이렇게 두 사람은 학술대회 수상식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화가 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이영 입장에서는 명은원이 수상하는 장면에서 도원이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분노와 안쓰러움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영은 화장실에 다녀오는데요. 때마침 명은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원과 마주하게 되죠. 명은원은 도원이 교수에게 말할까 입막음을 시도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도원에게 자신이 받은 수상금을 건네줍니다. 그러나 도원이 거지 새끼도 아니고 이 돈을 받을 리가 없는데요. 예상대로 단칼에 거부하죠. 명은원은 혹여라도 도원이 교수들에게 말할까 심장을 졸이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교수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혹여라도 그들 앞에서 조심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은 행위이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두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영이죠.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고 불합리한 것에는 질러야 속이 편해지는 이영인데요. 그는 명은원을 향해 한 가지가 빠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죠. 순간 당황하는 명은원인데요. 내가 그랬냐며 도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물론 이는 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도원은 이영이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기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영뿐일까요? 왠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원과 이영이 축하하러 왔듯 율제 본원에서도 누군가 참석했을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이영이 들었듯 그들도 명은원이 도원 논문을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소문이 율제 본원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명은원은 율제 본원에서 4년간 있었는데요.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수들에게 잘 보이는 것에 집중했죠. 그런데 막상 펠로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펠로우 제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미 명은원의 평가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죠. 결국 본원 교수들에게까지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쩌면 김준완 교수가 서정민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은원이 도원 논문을 훔쳤다는데 사실이 맞냐고 말이죠. 자신 아이들이 학술 대회에서 모두 들었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영이 명은원에게 사과를 시킨 내용까지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서정민은 명은원을 불러 진상조사를 시작할 텐데요. 다 알고 있으니 속일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로써 명은원의 빌런 짓이 공기선에게까지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교수 자리도 날아갈 것으로 보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